안녕하세요. 발도르프 강사 송금나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 뵙지 못해서요. 정말 뵙고 싶은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이해해 주면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셜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 중에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땐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뭐 건성건성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시간이 없어. 뭐 여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제가 마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는 아마도 이근호 선생님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이 책과 함께 여러 번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마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중에는 자카레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카레 말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규정짓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린의 말은 솔직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원하는 바를 말하는 비폭력적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카의 말은 이제 폭력적인 언어예요. 근데 이제 그 기린의 말보다는 자카의 말을 많이 쓰고 살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읽어볼 책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이제 이근우 신경정신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1950년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와 학생들을 이제 돌보는,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고요.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76세의 나이에 고려 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최고령으로 수석 졸업을 하셨대요. 이제 졸업을 하시면서도 이제 꽃다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제 가르쳤던 교수님에게 꽃다발을 선사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박수를 받으셨죠. 이분의 그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다 읽다 보면은 제가 이분보다 더 고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새롭고 좀 더 기운차게 살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지금 이분의 연세가 87이나 8쯤 되셨을 거예요. 30년 넘게 네팔 의료봉사를 하시고요. 40여 년 넘게 광명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요. 돌보는 봉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봉사를 하니까 인생이 더 즐거워졌다라는 것이 전부고요. 봉사를 하는 이유가. 근데 이분이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길래 저는 뭐 굉장히 건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정신은 건강하신데 이제 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신체가 어떠한 병이냐면은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뭐 7가지 병을 함께 이제 병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셈이죠.
그 테이무 이제 아내는 이제 사회학자인데요. 아내분과 함께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를 설립해서 청소년 성상담, 부모 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 준비 교육 등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데요. 이분의 이제 책 내용은 그 어떠한 내용이냐면, 한 남자의 남편으로, 네 아이의 아버지로, 그 다음에 시아버지로, 그 다음에 손자 손녀의 할아버지로 살면서, 그리고 또 많은 제자를 둔 그런 그 스승으로 살면서 느낀 점을 이제 글로 담담하게 적으신 글인데요. 이제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분이 쓰신 이제 생활 속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실마리로 이제 그 어르신들과 일기 형식의 아니면 편지 형식의 그 자서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도 쓰시고 이제 저도 쓸 거예요. 이제 대면 수업이라면 어르신들이 쓰신 것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물론 이제 저에게 간단하게 쓰신 것을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이 비대면 수업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지만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 어르신들 인터넷 하실 줄 아시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짧게나마 쓰신 글, 뭐 거창하게 뭐 몇 페이지는 보다도 한두 줄 쓰신 거라도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메일로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근우 선생님의 글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과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근우 교수님의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중에서 노인의 귀가 큰 까닭을 읽어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 귀가 큰 까닭. 60여 년 전 아버지 손을 잡고 대구 경북중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러 갔다. 문득 아버지가 학교 입구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가리키며 당신이 이 학교에 다닐 때 심은 거라고 하셨다. 나는 버드나무를 올려다보며 꼭 이 학교에 입학해 아버지가 공부하던 교실에서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중학교 입학 후 칠성동에 종합운동장이 건설되었다. 운동장 2개에 플라타너스를 심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어 나도 몇 그루를 심었다. 훗날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들과 함께 종합운동장을 찾았다. 나는 플라타너스 앞에서 이 나무는 아빠가 중학교 다닐 때 심은 거란다 하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그래요? 할 뿐 내가 왜 자기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소년 시절에 나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심었다는 나무를 보고 감동했는데 같은 상황에서 내 아들은 별 느낌이 없었다.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준 아버지의 방식이 내 아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자지간의 정을 근사하게 느끼게 해주고픈 아비의 마음을 싱겁게 끝나버렸지만 얻은 것이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아들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만이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 우리는 내가 느낀 것을 상대방이 똑같이 느낄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 생각이 어긋나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품게 된다. 오해는 미움으로 변하고 결국 상처를 주고 관계는 나빠진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다. 상대의 감정에 이입해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다. 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배려이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과 배려의 능력은 인생의 경험과 비례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성격이 수동적으로 변한다.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욕구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노여움을 타기도 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도 있다. 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알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배우자나 자녀, 손자, 손녀와도 덜 부딪히며 지낼 수 있다. 손녀딸이 어릴 때였다. 손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저녁을 먹으러 가면 싫어하는 내색이 얼굴에 역력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자꾸 흘린다는 것이다. 손녀의 눈에는 옷깃에 묻은 밥알을 손으로 떼먹는 할아버지가 지저분해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밥알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다. 그러자 처음에는 가족 그림에 고양이는 그렸어도 할아버지는 안 그리던 손녀가 손수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다. 아무리 어린애지만 밥알 좀 흘렸기로서니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서운해하고 화낼 법도 하지만 손녀의 깔끔한 성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라고 해서 깔끔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니 간단한 일이었다.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우리 몸에서 귀는 제일 늦게까지 성장한다고 한다. 그래서 노인의 귀는 크다. 귀가 큰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귀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듣기에 치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어르신?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던 얘기예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이 두 개니까 귀가 두 개니까 두 배로 해라 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또 이제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여기 이제 글감 정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읽어드린 이근우 교수님의 그 글에서 무엇을 느껴주셨는지 모르지만 대충 저는 또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렇게 느낀 것을 아버지와 내가 느꼈던 감정과 나와 아들 사이에 느끼고 싶었던 감정이 어긋났을 때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아들과의 감정이 달랐을 때 아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말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들은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더라.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럴 때 그다음에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서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모르는 상태라는 거를 이제 저도 요즘에 이제 느끼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함으로 해서 거부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고는 화부터 내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저한테 그러죠. 엄마는 왜 화부터 내세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추궁을 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부끄러워요. 아, 내가 또 감정이 앞섰구나. 이제 같은 상황에서도 아들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가 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느끼기도 하고 또 안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그렇다라는 거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노인문화센터에서 어떤 뭐 동아리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업을 받을 때 나는 또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 다른 말을 엉뚱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쌓여가면은 이제 서로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상대방의 감정에 이입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공감인데요. 이 공감은 정말 공감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정신적 안정을 느낄 수 있죠. 공감을. 근데 이제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도 우리가 이제 조금 따질 건 따지면서 이제 공감을 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또 공감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옳고 그름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개입을 하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와 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배려다. 근데 이제 이 배려라는 것은 공감과 배려. 이 배려에서 상대와 내가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상대와 내가 다르다라고 보다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항상 옳다. 이제 항상 옳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항상 옳다라고 이제 자의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조금 힘들어져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종종 느끼는데요. 너만 옳냐? 뭐 당신만 옳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추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와 내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 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짜장면 집에 갔는데 다들 짜장면을 먹겠다고 하는데 나는 짬뽕이 땡겨요. 짬뽕을 먹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로 통일해 하는 분들 계시죠. 누구를 배려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주방장을 배려하는 것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또 뭐 음식이 늦게 나오냐 빨리 나오냐를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바는 사실은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짬뽕을 원하면 짬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이제 아들들이 흔히 자녀분들이 아니면 손녀분들이 치킨을 좋아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가격부터 생각을 해요. 가격부터 생각해서 좀 싸고 이제 양이 많은 곳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이제 바삭하고 트렌드에 맞는 맛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따라 그런 걸 원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걸로 해. 그리고 우리가 단정 짓고 시켜주면은 그걸 안 시켜주는 이만 못하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어요. 아이들이 만족해야 하질 않으니까요. 먹고서도. 그리고 내 돈 쓰고 먹이고도 좀 찝찝하죠. 이거 사준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는데 또 습관적으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주고 싶은 걸 또 사주게 돼요.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글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어르신들이 이제 이 글감 위에도 이근우 선생님의 이제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글감으로 이제 글을 써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르신들 한번 글을 한번 써서
저에게 그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제가 그 카카오톡에 올려놓을게요.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편에는 어르신들이 쓰신 글을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 보내주실 때까지는 이제 저의 짧은 글을 저도 이제 같이 써야 하니까 저의 이제 짧은 글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르신들 이제 써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보내주시고 어르신들이 이제 어디든지 끄적끄적 쓰시면 좋은데요. 이제 어떤 노트를 하나 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그 노트가 어떤 노트냐, 뭐 집에 있는 노트 어떤 노트에라도 이제 어르신들이 끄적끄적 해놓으시면 그것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독립출판이라고 하나요? 뭐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제 그 책을 한번 각자 개인의 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르신 어떠셨나요? 좀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또 메일로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과 이제 그만 자신을 너그럽게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 라는 제목의 글을 이근우 교수님의 글을 한번 어르신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